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 유흥업소와 관련해 5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30명이 됐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 의료진의 착오로 초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현재 큰 이상 반응 없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34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동상은 친일 작가 작품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향을 찾아 벌초에 나섰다가 실종된 70대가 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A씨는 고창 지역 한 야산에서 벌초에 나섰지만 길을 잃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명, 군산 5명, 익산 정읍, 진안 임실 각 1명입니다. 전주 5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아 누계는 30명이 됐습니다. 전주 홀덤펍과 관련해 1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 의료진의 착오로 초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병원을 찾은 12살 A군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머니와 함께 눈 다래끼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의료진이 접종자를 호명하자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주사실에 들어갔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A군은 현재 큰 이상 반응 없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34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친일 작가의 흔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을 담은 새 조형물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가 철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27년 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의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정읍의 황토현 전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이 밧줄로 칭칭 감겼습니다. 이윽고 철거업체 직원들이 크레인을 이용해 동상을 들어 올립니다. 올라오네. 알겠습니다. 떴다. 지난 1987년 세워진 뒤 34년 만에 철거된 전봉준 동상. 이 철거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은 시원섭섭해합니다. 전봉준 장군 동상과 농민군을 표현한 부조상은 일제에 부역한 김경승 화백의 작품으로 오랜 기간 비판적인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을 정읍에서도 그렇고 동학농민혁명 전공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읍시는 지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그 결단된 내용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 그것이 친일 잔재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동상을 대신할 작품도 최근 선정됐습니다. 정읍 고부에서 시작한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했는데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을 담은 사람인자 배치가 눈길을 끕니다. 전봉준 장군을 선두로 비슷한 크기의 민초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민초들 위로 전봉준 장군을 강조했던 기존 조형물과 차이도 엿보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작품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5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그날 개막식을 할 예정으로 그 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거한 전봉준 장군 동상은 정읍시립박물관에 옮겨져 보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향을 찾아 벌초에 나섰다가 실종된 70대가 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3일 밤 7시 20분쯤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한 야산에서 76살 A씨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날 벌초 작업을 위해 고향인 고창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인근 산에 벌초에 나섰지만 길을 잃어 소방당국에 신고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에 업체 한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1호 방조제 인근 8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관광 휴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개성건설과 SM주택이 공동으로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은 해당 부지에 호텔과 테마파크, 글램핑장과 문화공연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제안서를 평가해 다음 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에 도난당했다가 재작년 되찾은 부안 동문안 당산 돌우리상이 제자리에 복원됐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4월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거쳐 돌우리상 보존 처리와 원위치 복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 제19호인 동문안 당산의 돌우리상은 조선 중기부터 300년 넘게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의 중심지에 세워진 동문안 당산은 30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으로서 액을 막고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표지석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번 원형 복원을 토대로 전통문화 계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도와 정읍시 대일 내장산 컨트리클럽이 내장산 리조트 안에 호텔형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일 내장산 컨트리클럽은 2025년까지 45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 숙박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각종 인허가 처리와 행정 관련 사항은 정읍시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내장산 국립공원과 용산저수지에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이 정읍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장산 리조트를 거점으로 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공설시장 주차장을 무인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사업에 착수하여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폭염과 늦장마가 겹치면서 채소류 가격이 거침없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상추는 4kg짜리 한 박스가 6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금상추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도내 유통업체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하던 채소 가격이 잦은 비와 폭염으로 인해 생육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체로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10일 기준 적상추 4kg짜리 도매 가격은 63,92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무려 86.4%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4% 오른 수치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깻잎 도매 가격도 1년 전보다 52.1% 오른 52,180원으로 평년보다 763%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잎채소뿐만 아니라 열매와 줄기채소 역시 기상 여건 악화로 생육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격 강보합세를 유지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도민일보는 최근 작황이 부진한 만큼 앞으로 채소류의 강보합세는 당분간 지속되고 특히 상추는 금상추로 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광역기초의원과 문화예술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36명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311명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은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콩을 심은 농가에 헥타르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전북도가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북도가 환경 변화로 감소하는 다슬기 지원을 회복하기 위해 어린 다슬기를 방류합니다.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연구소에서 생산한 어린 다슬기 78만 마리를 남원시 요천과 진안군 섬진강, 임실군 둔남천에 14일 방류합니다. 다슬기는 하천의 유기물을 먹고 자라 수질 정화 역할을 하고 타우린과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가 건설업 관련 과태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전북도는 건설업체가 공사 과정을 발주자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30일 안에 공사 내용을 통보하는 제도로 3번까지 안 하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북도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건수를 줄여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